안녕하세요. 랭귀지 팩토리 공장장 박기순입니다. 리스닝을 하기 이전에 직독직해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용하는 교재에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직독직해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직독직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닉스 과정이 저희가 다 끝났잖아요. 파닉스 과정을 끝난 아이들이 아직도 7세, 어릴 경우에는 7세, 8세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바로 문법을 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단어의 양도 굉장히 적고 이러는 아이들에게 한 2년 정도 과정으로 제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클래식 테일즈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직독직해를 시켰거든요. 직독직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직독직해에 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영어와 한국어는 굉장히 문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SVO 구조를 가졌다고 그러고 한국어는 SOV라고 되는데요. 이제 S는 subject, V는 verb, O는 object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죠. 그런데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맨 마지막으로 가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번역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직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논란이 많이 있는 끊어읽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는 사람들은 직독직해와 끊어읽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제 직독직해와 끊어읽기는 상당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의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역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되어 있는 순서를 한국어의 말에 맞게 주어, 목적어, 동사로 완전히 말을 바꾸는 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의역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직역인데요. 직역은 세 번째 끊어읽기인데요. 끊어읽기는 말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니까 직독직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독직해는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 우리나라 말의 구조에 맞게 영어를 번역한 것이고 끊어읽기는 그야말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끊어읽기를 하게 되면 영어 장기적으로는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많은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단어의 양과 문법적 구조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알파벳서부터 해서 파닉스를 통해서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할 때는 끊어읽기가 상당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어 학원을 운영할 때에는 막 파닉스를 끝내서 이제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 7세에서 8세 아이들을 한 2년 정도 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문법을 들어가는데요. 그 이전의 단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끊어읽기를 한 거죠. 끊어읽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끊어읽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영어를 자유자재로 스피킹을 할 수 있기 이전에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글을 읽는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파닉스를 끝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독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게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글을 읽는 것과 그 글을 정확하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게 독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어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the man's got a seed. 이것을 그 남자는 가지다 하나의 씨앗을. He goes in the garden. 그는 가다의 그 정원. He puts the seed in the ground.
그는 넣다, 심다, 그 씨앗을 안에 그 땅. The seed grows. The man's happy. 그 씨앗은 자라다. 그 남자는 이다 행복하다. The seed grows and grows. 그 씨앗은 자라다. 그리고 자라다. It's a turnip. 그것은 이다 하나의 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읽기. 그 영어가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가지다 하나의 씨앗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아이들의 상황에 자, 그 남자는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하는 과정도 아이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아까 보았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그 단어 양도 적지만 또 문법적 구조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독해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게 할 거냐라는 게 주요 관점이었잖아요. 자, 막막하죠. 그런데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본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아이들에게 끊어읽기 식으로 영어의 문법적 구조라든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 완전히 무시하고 영어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아이들이 단어의 뜻도 알게 되면서 이제 끊어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끊어읽기를 한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과 이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잖아요. 그렇죠? 7세 아이들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1번 문제 The Man's God 그 책으로만 가면 되죠. 그러면 The Man's Garter 그래서 답이 Garter se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 puts the seed 씨앗을 넣는다 심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in 어디에다 심습니까? 또 세 번째 줄 가죠. 어디에? ground가 되겠죠. 그래서 씨앗은 땅에다 심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eed grows. 자, 씨앗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땠어요? 기분이 happy. 행복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the turnip이 죄송합니다. 여기 안 써져 있네. the turnips is very big 이라는 밑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그죠? 자라고 자랐더니 turnip인데 그 turnip은 굉장히 크다. 제목이 enormous turnip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big,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개의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5번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의문문이면서도 또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네가 물건을 묻거나 사물을 물을 때는 what으로 묻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는 what is 할 때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얘가 turnip이라고 간단하게만 답을 써도 맞다고 해주고 이제 이런 문법적 설명들이 아주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들어가죠. 물건이 하나 있을 때 it로 대답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한 2년 정도 과정에 40권의 동화책을 하면서 적소에 문법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의 글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죠. 이게 파닉스를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첫 권입니다. 첫 번째 동화책이 들어갈 때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죠. 그러나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시간들이 점점 단축이 돼서 끝에 가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3학년이 돼서 문법을 들어가게 되면 문법이 왜 이렇게 쉬워요? 라고 하는 거죠. 원어민처럼 글을 통해서 읽어서 문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immersion, 그쵸? 그러니까 우리처럼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끊어 읽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끊어 읽기에서 약간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은 직독직해, 그리고 직독직해에서 다시 그 말을 한국식으로 알맞게 전달해지는 의역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나이나 모든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어읽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조금 단어의 양이나 문법적 요소가 미숙한 어린 아이들을 그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끊어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have a good day. By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